광주 전남 지역의 뉴스를 살펴보는 남도 뉴스픽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대통령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사의 광주 전남 반도체 종합 클러스터 투자 계획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공식 확인했습니다. 전 공정, 팹, 그러니까 생산 라인까지 포함되는 첫 비수도권 반도체 종합단지가 이제 광주 전남에 들어서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반도체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삼성 SK는 오늘 이재용 삼성 회장의 이재명 대통령 비공개 면담으로 인해서 투자 규모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투자 공식 발표 시점은 6월 30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1일이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하니까 그 전날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의 투자 규모 무려 200조를 웃돌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로는 그동안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광주 첨단 3단지라든가 해남 솔라시도, 또 광주 군공항 부지, 또 남구의 대촌 일대, 이런 데가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광주 전남에 200조 이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요. 이 단군 이래의 최대의 투자,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은 바로 정진욱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광주 동남 갑 국회의원이죠. 정진욱 의원은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담당 의원으로서 반도체 기업들과 그동안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시켰던 반도체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욱 국회의원은 반도체 산업 분야를 자기의 주 특기로 삼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정진욱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부장까지 포함하면 5만 명의 일자리가 기대가 된다. 그런데 팹이 2개가 될 경우에는 10만 명까지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사실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정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년 전에 국회에 입성을 해서 본인이 반도체 협회를 담당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광주에는 반도체 산단도 없는데 무슨 반도체 협회를 담당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정활동 중에 미션이 2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호남의 경제적 기반 조성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경제적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협회를 담당을 했고, 의정활동 2년 만에 이제 반도체를 호남으로 끌어오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일이겠지만 광주, 전남, 호남 전체로 볼 때도 매우 뜻깊은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정진욱 국회의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고위직들에 대해서 칭찬이 좀 하는 걸 약간 꺼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 됩니다. 왜냐?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못하는 것들이 대충 권력 언저리에 앉아가지고 권력이나 탐내는 이런 못된 망아지들이 있습니다. 동네에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응원해야 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동네에서 권력이나 탕하는 그 못된 망아지 새끼들, 그런 이야기들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지금 정진욱 국회의원이 있다. 정진욱 국회의원이 이렇게 일을 잘하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고, 벌써 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정진욱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2년 동안 하면서 정말 이 일에 총매진을 하고 있던데 큰 성과가 나온 것 같아서 정말 큰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진욱 국회의원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정진욱 국회의원이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반도체 공장이 광주에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응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통합특별시의회가 첫 출발부터 삐걱인다는 기사가 남도일보에 실렸습니다. 민주당 독점 우려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통합특별시의회가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의회 원구성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는데 쟁점 사항이었던 교섭단체 기준 또 의안 발의 요건 이것은 10명을 기준 인원으로 했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해졌었는데 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확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의회 청사와 전남도의회 청사에 배치될 위원회도 정해졌죠. 전남에 7개 위원회가 가는 것은 전남도 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전남도의회에서 하고 광주로 4개, 광주의 의원들이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그 위원회는 지금 현재의 광주시 의회에서 회의를 갖는다. 여기에 배치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의회 여기는 전체 91석 중에 83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민주계는 8명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섭단체 구성은 못합니다. 그런데 안건 협의체마저 10명. 여기에 딱 되다 보면 소수당은 여기에서도 완전히 빠지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 중심으로만 안건 협의체 운영도 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교섭단체 등록이야 어차피 8명이니까 10명으로 기준을 정해버렸으니까 못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에 대한 참여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분들을 뽑았던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박탈감을 함께 느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소수 정당 배제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거론을 했지만 광주와 전남 간의 격차, 갈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구는 거의 비슷한데 의석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광주 인구가 138만이죠. 전남 인구는 177만입니다. 거의 엇비슷합니다. 광주보다 약간 많습니다. 1.28배 정도 많으니까. 그런데 통합의회 의석은 전남이 63석이고 광주가 28석입니다. 2.25배 차이가 나죠. 이러다 보니까 의회 운영이 전남도의회 쪽으로 그쪽으로 치우쳐져서 운영하게 된다. 전남 중심으로 짜여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광주는 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의원 사무 공간도 양 지역에 분산을 한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본회의장과 의회 사무처 이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7개의 위원회가 있는 전남도의회가 되는 것이죠. 무안을 중심으로 남학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는 부속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초대 의장이 사실 김용곤 전남 고흥이죠. 김용곤 의원이 사실상 된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확정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쪽으로 의장도 전남에서 하고 부의장도 전남에서 하고 또 의회도 무안에서 하고 이러면 광주 사람들은 광주 의원들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수적 열세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보완이 필요하겠죠. 광주권 의원들의 발언권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불균형을 해소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아니 수가 많잖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아침 기사 중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비서실에 별정직만 29명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임기제라든가 일반 공무원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까지 합하면 5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엄청나죠. 남도일보가 심층 취재를 했던데 별정직을 민영배 당선인이 29명을 채용한다. 이 계획 안의 승인을
시와 도에 요구를 했고 시도가 이를 검토한 뒤에 확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이 비서실에 별정직 공무원이 29명이 된다. 그런 거죠. 별정직 29명에다가 전문 임기제 또 비서실 지원 일반 공무원 이렇게 하면 비서실 전체 인원이 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 비서실 인원은 각각 9명, 그래서 18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예, 서울시하고 뭐 같은 특별시니까 지금 동급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인수위원회에서는 우리는 세 곳에서 시청사를 운영하니까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세 곳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늘 이야기했죠. 여의도 사투리라는 건데 여기 가면 여기서 한다. 저기 가면 저기서 한다. 여기 가면 또 저기서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호도를 하는 겁니다. 순천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소지가 순천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왔나 봐 하고 박수를 치고 무안에다는 주청사가 사실상 무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넓잖아요. 그리고 도의회 같은 경우도 도의회도 주청사가 무안이 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무안 사람들은 이제까지 야 순천으로 주소지가 가는 게 말이 되냐 하다가 또 그쪽으로 온 것 같으니까 아 그래? 그렇게 오나? 하다가 또 갑자기 광주는 야 행정 그래도 중심은 광주지. 이러니까 세 군데에다가 운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하나 개탕 하나 못 치면 그게 시장입니까? 여기 가서 이 눈치 보고 저기 가서 저 눈치 보고 여기서 이 말하니까 그런다 이래도 흥 저기 가서 저 말하니까 저래도 흥 이연령 비연령입니까? 시장에 그 정도 힘도 없습니까? 그럼 뭐 하려고 시장합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다고요? 주민들의 요구는 누구나 다 자기 지역으로 오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되는 것이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할 일 아닙니까? 인기 투표 합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까? 이를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요, 중요한 게 남도일보 기사를 보니까 그 비서실에는 1급부터 9급까지 다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5급으로 딱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이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에? 5급, 4급, 2급, 1급 등등 해보면 급여가 엄청나게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 야, 대통령이 아니지, 뭐라 그랬지? 대통령. 시장을 보좌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겁니까? 시장은 바보입니까? 자기가 일을 가장 많이 해야죠.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해야지. 별정직 비서실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채워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시도민들은 무슨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선거 기간에 자기 도와준 사람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선거 때 죽도록 고생해서 선거 도왔고 시장 만들어 놨으니까 그 사람들도 논공 행상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래서 좋은 자리 가고 싶겠죠. 물론 그러려고 선거운동 도운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 하려고 미쳤다고 도웁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 저 자리 이놈 저놈 막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응? 말 그대로 보훈인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뭐 엄청난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보훈인사 하고 싶기는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걱정은 된다. 뭐 나는 근다고 해서 세금을 내가 더 내진 않아요. 더 낼 수도 있겠다. 뭐 지금 돈이 제대로 없다면서요. 연말까지 4천억 부족하다면서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5조 언제 줄지 모른다면서요. 그러면은 또 결국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처음 시작하는 거 하는데 이렇게 좀 긴축해서 하면 안 됩니까? 막 별정직 공무원들 막 비서실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꾸려야 되는 겁니까? 난 도대체 세 군데다가 앉혀 다 해놓고 그걸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50명, 60명이 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 군데로 나누고 나면 50명이라 칩시다. 세 군데로 나누면 1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에?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욕을 먹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민영배 당선인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통합이 갑자기 그냥 돼가지고 물론 주민공청회도 없었죠. 뭐 그러나 통합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야, 나 전남 사람인데 광주로 발령나면 어떡해? 또 광주 공무원들은 나 전남으로 발령나면 어떡하는 거야? 나 여기서 좀 밑보였다고 저기 어디로 보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에서도 어제 시청에서 뭐 데모하고 막 그랬어요.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훼손하려 한다. 민영배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나는 그냥 전남 공무원이니까 전남에서 할게. 난 광주 공무원이니까 광주에서 할 거야. 나 광주에서 사는데 짜리 멀리 보내면 안 돼. 나 전남에가 집도 있고 전남이 죽은 거지인데 광주로 나를 보내면 어떡해. 서부권에서 사는데 동부권으로 나를 발령내면 어떡할 거야. 라는 우려를 공무원들은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종전 근무지 보장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근무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뭐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막 댓글에 민영배 시장한테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 수백 명이 거기다 그냥 막 조회를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하는 짓마다 민영배가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은 좀 공무원들이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사 문제는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전남이 통합된 마당의 인사 이건 진짜 완전히 뇌관이 될 수 있죠. 공무원들이 돌아서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하여튼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 이것은 수만 명의 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매우 혼란스럽을 수 있다.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 민영배 시장 당선인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고 공무원 노조 또 일반 공무원들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5일 남도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